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분석 대상 회사는 출판 과정 중에서 책의 인덱스 작업을 담당하는 중간 공정업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 작업은 책의 옆면에 홈을 파거나 스티커와 라벨을 붙여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전체 공정은 대략적으로 입고, 페이지 제목 확인, 펀치 작업, 스티커와 라벨 부착, 검수, 납품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회사의 핵심 과제는 원청에서 들어오는 작업 물량을 납기 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납기 안에서 물량을 예측하고 작업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거래처 작업을 먼저 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회사는 전체 거래처가 약 15곳이고 이번 분석에서는 주요 거래처인 A, B, C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A와 B는 국내 성경 작업이고 C는 해외 성경 작업입니다. C의 경우는 작업 난이도가 높고 월별 물량 변동도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A, B, C 작업은 동시에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작업하느냐가 납기 지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 이 회사에서의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월별 작업량 데이터 분석입니다. 거래처별 평균 월 물량을 보면 A 성사는 약 7,533권, B 두사는 약 6,445권, C 대사는 약 8,738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평균만 보면 C가 조금 많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동성입니다. C의 월간 물량은 약 7,500권에서 38,004권까지 변동했고 이는 최대와 최소를 비교했을 때 약 5.1배 차이입니다. 즉 A와 B는 비교적 안정적인 국내 작업으로 볼 수 있지만 C는 물량 자체도 크고 변동폭도 커서 납기 계획에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A와 B는 시계열 기반 예측을 중심으로 보고 C는 단순한 과거 데이터 예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포캐스팅, 즉 수요 예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포캐스팅은 과거 작업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올지 예상하는 과정입니다. 생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상 물량을 먼저 알아야 한 작업 일수나 초과 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4가지 예측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3개월 이동 평균은 최근 3개월의 평균을 사용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는 방법입니다. 가중 이동 평균은 최근 달의 데이터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최근 변화를 더 많이 반영합니다. 지수평월법은 최근 실제값과 이전 예측값을 함께 반영해 예측을 조금씩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세 예측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있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월별 작업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예측 방법을 비교했습니다. 1월의 경우에는 3개월 이동평균이 실제값에 가장 근접했습니다. 반면 2월과 3월은 추세 예측이 가장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추세 예측이 다른 방법보다 가장 가까운 편이기는 했지만 실제값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C 거래처의 4월 물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C의 4월 물량은 예상보다 14,400건 더 많았고 이것이 전체 예측 오차를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는 단순한 시계열 예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계열 예측은 과거 데이터의 흐름을 기반으로 미래를 추정합니다. 하지만 C처럼 원청과의 협의, 해외 물량, 비정기 발주 같은 이벤트성 요인이 큰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만 보고 예측하면 실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예측값에 이벤트 보정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A와 B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거래처는 기존 시계열 예측을 사용하고 C처럼 변동성이 큰 거래처는 원청 협의나 예정 발주 정보를 반영해 별도로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파이널 포캐스트는 베이스 포캐스트 더하기 이벤트 어저스트먼트입니다. 여기서 베이스 포캐스트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본 예측값이고 이벤트 어저스트먼트는 C 거래처처럼 갑작스러운 발주 증가 가능성을 반영하는 보정값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수식을 하나 추가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불확실성을 예측 모델에 반영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4월 C 물량 증가가 예측 오차의 핵심 원인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C 거래처는 시계열 예측만 적용하기보다 원청과의 사전 협의 정보를 함께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벤트 보정을 통해 오차율이 72.4%에서 8.5%로 감소했고 약 85%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큰 C 거래처는 단순 예측보다 현장 정보를 반영한 보정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덕션 플래닝입니다. 생산 계획에서는 월 가용일수를 20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A, B, C 작업은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본 처리량은 A와 B의 국내 성경 작업은 하루 2,500권, C의 해외 성경 작업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하루 2,000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 1시간당 하루 처리량이 250권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4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A,
D는 하루 2,500건씩 처리할 수 있으므로 4일 B는 5.1일이 필요하고 C는 15,600건을 하루 2,000건씩 처리하므로 7.8일이 필요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총 필요 일수는 16.9일입니다. 월 가용일수가 20일이므로 남는 여유일수는 3.08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0일 안에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요 거래처 A, B, C 외에도 약 15곳의 비정기 발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유일수 3일 정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유일수가 너무 작으면 예상치 못한 발주, 검수 지연, 작업 보류, 설비 문제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때 바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시간을 10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으로 나누어 비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초과 근무 2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과 근무 2시간일 때 요일수가 약 7.191로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여유가 있으면 주요 거래처 외의 비정기 발주에도 대응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작업 지연이 발생해도 납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정규 근무만 하는 경우, 즉 초과 근무 10시간인 경우에는 요일수가 3.611로 너무 적었습니다. 초과 근무 1시간은 요일수가 5.631로 늘어나지만 비정기 발주까지 고려하면 아직 다소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초과 근무 3시간은 여유일수는 더 커지지만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비경제적입니다. 따라서 비용과 납기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초과 근무 2시간이 가장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시퀀싱, 즉 작업 순서를 정하는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시퀀싱은 여러 작업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작업을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SPT는 작업 시간이 짧은 작업을 우선해 전체 처리 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EDD는 납기일이 빠른 작업을 먼저 처리해 납기 준수를 중시합니다. C은 남은 납기 여유와 작업 시간을 비교해 납기 위험이 큰 작업을 우선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 기준은 거래처의 중요도나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서는 하나의 기준만 쓰기보다 납기 위험과 거래처 중요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월 기준으로 A, B, C 작업이 같은 시점에 들어왔고 모두 납기가 7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선택한 초과 근무 2시간 조건을 적용하여 작업 순서를 비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 순서를 정할 때는 SPT, EDD, CR 같은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총 지연 일수만 보면 SPT가 가장 유리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SPT를 적용하면 작업 시간이 긴 C, 즉 해외 성경 작업에 지연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총 지연 일수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 거래처는 작업 난이도가 높고 물량 변동성이 크며 해외 수출 물량이라 중요도도 높은 대상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서는 총 지연 일수뿐 아니라 거래처 중요도, 납기 리스크, 작업 난이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비교는 A, E, C가 같은 시점에 들어오고 납기도 모두 7일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작업 입고 시점, 납기일, 물량, 작업 난이도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같은 순서를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 우선순위 기준을 CR에서 EDD에서 거래처 중요도 순서로 제안했습니다. 먼저 CR을 통해 현재 어떤 작업이 가장 납기 위험이 큰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EDD를 통해 납기일이 빠른 작업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 중요도를 반영하여 최종 순서를 결정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단순히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방식보다 현실적인 납기 리스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사례에서는 C와 A, B 순서가 적절한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C와 A, B가 항상 정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C의 물량과 납기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C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적절했지만 다른 달에는 A나 B가 먼저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된 작업 순서가 아니라 매번 CR, EDD, 거래처 중요도를 기준으로 작업 순서를 재평가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출판 인덱스 공정의 납기 관리 문제를 예측, 생산 계획, 작업 순서 결정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첫째, A와 B처럼 안정적인 거래처는 시계열 기반 예측이 유효하지만 C처럼 변동성이 큰 거래처는 이벤트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생산 계획에서는 정규 근무만으로는 여유일수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초과 근무 2시간이 비용과 납기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작업 순서 결정에서는 총 지연 일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CR, EDD, 거래처 중요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정리하면 저희의 최종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측 단계에서는 기본 시계열 예측에 이벤트 보정을 결합합니다. 생산 계획 단계에서는 초과 근무 2시간을 적용하여 충분한 여유일수를 확보합니다. 작업 순서 단계에서는 CR을 먼저 확인하고 EDD와 거래처 중요도를 함께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물량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납기 지연 위험을 줄이고 변동성이 큰 거래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